그렇다면 검찰은 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또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혐의는 직권남용이죠? 그렇습니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특검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형법에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요, 이 청와대 감찰반의 임무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반의 당연한 임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가 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것이 가족 관련 비리였는데 이건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럼? 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한 겁니다. 이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빠졌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직권남용죄만 다뤘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이 구속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특히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이 떠오르는데요. 예, 일단 두 사건 모두요, 이 두 사람이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범죄 의혹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감찰을 하지 않거나 묵인한 점은 비슷하지만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자체를 무거운 죄질로 여기고 있어서 구속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가볍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유재수 뇌물까지 기소된 마당에 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청와대는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 변호사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고려 사항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물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에 이 생업 등을 고려해서 동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족이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받을 때의 고려 대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